정답을 모르면 다양성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영어 학습하면 떠오르는 게 단어 암기, 비법 또는 문법, 구문 독해, 원어민 발음, 현지 영어 표현, 패턴 학습 반복. 획일적인 방식으로 과거부터 존재했던 기법들이죠. 이 전부 다 분석, 분해, 거의 해부 수준의 영어들이에요. 다양성이 없다는 이유는 생각 없이 강사들이 이전에 있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양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서 커다란 변화는 그들도 없을 겁니다. 자, 이런 표현들은 옛날에도 있었던 거로서 그냥 받아들인 거죠. 지금까지 나온 영어 습득에 대한 연구가 있다면 당연히 참조해서 영어 강의를 개발하는 게 상식이죠. 정답을 모르면 다양성에도 있어야 되지만 지금까지 나온 영어 습득에 대한 연구가 있다면 정답은 아닐지 모르나 정답에 근접하고 있다면 당연히 참조해서 영어 강의를 개발하는 게 상식인데 전혀 그런 노력이 없는 단지 영어를 정보로만 보는 사람들의 강의인 거죠. 자, 뉴욕타임즈에 나왔던 기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In the late 50s, 50년대 후반에 pioneering linguists like 노암 촘스키, 개척적인 언어학자인 노암 촘스키 같은 분들이 struck a powerful blow, 강력하게 한 방을 날렸어요. For larger view of man's abilities, 인간의 능력을 좀 더 확장해서 보기 위한 그러한 힘을, 영향을, 그리고 좋은 그러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강력한 한 방을 날렸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좀 더 넓게 보도록. They declare that 그들이 주장했다는 것은, 그들이 declare, 선언한 것은 Every human baby, 모든 인간은, 아기는 is born with special competition,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That set him apart from all other creatures. 바로 인간을 분리시키는 거죠. 모든 다른 생물체와 구별해주는 능력인 거예요. Including those higher animals. 보다 고등 동물을 포함해서. That is his helpless neonatal condition. 그 아기의 그러한 무기력하고 신생아 상태에서 he might seem to resemble, 겉으로 보기엔 닮아서 보이는 그러한 모든 고등동물, 침팬지 속하겠죠? 그런 걸 포함해서 그를 구별해 주는 건 뭐다? 인간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과 동물을 구별해 준다. 이게 바로 언어겠죠, 물론? 근데 어떤 걸까요? 특징은 The difference they claim,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 차이는 was that instead of responding mechanically to whatever sound he heard, respond mechanically, 기계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whatever sound, 어떤 소리든, 그가 듣는 어떤 소리든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대신에 his brain was so wired or pre-adapted, 이게 핵심인데요. 인간의 뇌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 즉 pre-adapted, 미리 준비되어 있는 거죠. 미리 adapted, 적응되어 있어요. 이미 되어 있어요. 타고난 거죠. 연결되어 있어요, 이미. 그래서 on the basis of relatively few encounter,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상대적으로 적게 인풋이 와도 단어나 문장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러분들은 인풋이란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정보가 10개가 들어오면 이 중에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3개에서 6개, 7개, 9개로 해서 전체는 아니지만 많은 걸 우리가 암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그 문장에 대한 노출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생각보다 달라요. 상대적으로 적게 만났는데도, 단어나 문장을 10개를 만났는데도 그런 걸 기초로 해서 by the time he was 2 years old, 그가 아이가 2살 됐을 땐
He could actually reinvent the rules of grammar. 그래머의 룰을 재창조한다는 겁니다.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재창조해요. 만든다는 거죠, 새롭게.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10만 개, 2,000번 들어야 엄마 소리를 한다라는 그 어떠한 그 하나 가지고 모든 언어를 무조건 반복해서 암기해야 되는 생각하지만 굉장히 적게 만나도 다시 룰을 그리고 말도 become able to speak 말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되게 적게 만나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다른 거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나옵니다. The theory credited babies mankind 이 이론은 아이와 인류에게 much more mind 더 많은 마인드 정신세계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거에 크레딧을 주는 거예요. 이유를. The most scientists were willing to accept at the time. 그 당시에 대부분이 과학자가 기꺼이 받아들인 그 이상의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더 많은 정신세계, 하여튼 마인드 그런 거가 바로 이 아기에게 크레딧을 이걸로 준다는 거죠. 자, 결국에는 인간이 말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10개가 들어오면 10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개가 들어오면 100개를 말한다는 거,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영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단순 암기는 의미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자신을 믿고 훨씬 더 많은 마인드가 있다는 거. 바로 그것에 이 이론은 크레딧을 주고 있는 거야. 이게 바로 그 말을 하는 공은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 맞춘다면 여러분들이 단순 암기가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알 수가 있죠.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의 훨씬 더 많은 정신세계가 있고 굉장히 적게 노출돼도 그 이상으로 표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In the past few years, 지난 수년에 걸쳐서 a number of psychologists here and abroad,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여기 미국 그리고 abroad 해외에서도 have gone one step further, 한 단계 더,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됐어요. One of their spokesmen, 그러한 대변인 중에 하나가 has been Prof. Jeremy Bronner, 교수 제러미 브로너입니다. of Harvard Center for Cognitive Study, 하버드 센터의 교수죠. 인지 연구에 by studying babies well before they learn to speak. 아기를 연구했는데요. 철저히 잘 연구를 했어요. 충분히 연구를 했어요. 그들이 말하기 전 상태에서. 그래서 these researchers have come to conclusion. 이 연구원들이 결론에 도달한 것은 language competition just one example, even more significant ability. 언어의 능력이라는 건 단지 하나의 사례, 훨씬 더 중요한 능력 중에 한 본보기예요. With which 그거 능력을 가지고 infant 아이는 세상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언어라는 능력이 인간의 중요한 능력 중에 한 변복이다라는 거예요. 자, 다양성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모르면 다양성이라도 가져라. 그거라도 답인 것처럼 하지 말고 그런 말이고요. 그리고 정답에 가까워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Music Education for Changing Times, 음악의 교육도 시대가 변하면서 변하는 시대에 대한 이를 위한 음악의 교육은 음악의 교육입니다. The shift from a teacher-centered high art focus, 변화, 선생님 중심의 순수 예술에 그런 포커스를 맞추던 게 to more egalitarian student-centered orientation, 좀 더 평등한 학생 중심의 그런 지향점은 으로 변하는 것은, 지향으로 변하는 것은, 이걸 보면서 영어도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생님 중심의 영어는 요즘 보고 있는 암기, 문법, 발음 이런 건 선생님 중심이에요. 근데 순수한 어떤 예술 같은 그런 초점을 맞춘 거죠. 완벽한 구성 이런 거.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그래서 지향을 한다는, 학생 중심으로 지향하는 게 맞죠. 그런 변화는 highlight several issues, 몇몇 이슈를 비춰주고 있어요.
about musical educational value. 음악과 교육 가치에 대한 문제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In the past, 과거에 musical values were typically rooted in the widespread music conservatory system. 과거에는 음악의 가치는 전형적으로 일반적으로 뿌리가 폭넓은 음악 학교 시스템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 가치는 학교라는 시스템, 음악 예술학교라는 시스템에 뿌리를 두고 있죠. 과거에는. 그리고 뮤직 커리큘럼, 음악의 커리큘럼은 were implemented by the classical trained music teachers. 누가 시행을 하냐면 클래식하게 훈련받은 음악 선생님에 의해서 주로 커리큘럼이 시행이 되었어요. 근데 in the context of early 21st century education, 21세기 초 교육의 맥락으로 그런 맥락에선 musical values in education, 음악의 교육에서의 가치는 increasingly motivated by multiple sources, 점점 더 다양한 소스에 의해서 모티브를 받고 있어요. 과거에는 선생 중심의 그리고 클래시컬한 굉장히 그러한 형태였다면 이제는 다양성이 생긴다는 거죠. 음악도. 그래서 어떤 다양성? political democracy, 정치적 민주주의. 야, 이것도 들어가고요. 정치, cultural policies, 문화 정책들. 이게 음악의 소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소스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mass media, art, advocacy, 예술에 대한 지원, 그리고 social justice campaign, 사회 정의 운동, school communities, 학교의 커뮤니티, 학교 커뮤니티, 뭐 교가 같은 거가 그런 거가 되겠죠. 사회 운동이란 건 아실 겁니다. 데모할 때 쓰는 운동화를 쓰는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 Not least, 적지 않이. 그러니까 특히 individual musical preference of teachers, students. 특히 개개인적인 음악의 선호, 선생님과 학생들의 선호도.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제는 음악의 가치에 모티브를 주고 있다는 거죠. The presence of these various sources, 이러한 다양한 소스가 존재하는 건 indicated of the breakdown the monolithic value system. 그럼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바로 붕괴죠. 한 덩어리로 된 하나의 어떤 획일화된 가치 교육, 가치 시스템이 붕괴했다는 거예요. Demise of cultural hegemony, demise, 멸종이죠, 멸망, 그렇죠? 그런 문화적 헤게모니, 패권주의의 그런 demise, 종말, 뭐 이런 거. And emergence of a worldview, 세계적인 관점의 출현. 그것은 acknowledge the diverse way of being musical. 뭘 인정합니까? 다양한 방식의 음악이라는 것의 다양한 방식을 인정하는 그런 세계적인 그런 견해의 출현, 이런 거 되겠죠. The goodness of value of individual music cultures, 그런 장점과 가치, 개개의 그런 음악의 문화의 장점과 가치는, 개별적인 그런 것들의 가치는 acknowledged in the multiple way, 다양한 방식으로 인정되고 있죠. 그 방식으로 in which music functions in everyday lives of people, 그런 방식에서 음악은 모든 인간의 삶에서 그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럼 다양한 방식으로 음악은 기능을 하죠. 모든 인간의 삶에서. Whether it is their quest for freedom, 그것이 그들이 자유를 퀘스트, 탐구하던 celebration of a rite of passage, 통과 의례를 축하하든 뭐 성인식 같은 거, 졸업식 같은 거, rebelling against social injustice, 사회 부당에 대한 항거, 우리가 데모할 때 쓰는 거죠. gratitude for divine intervention, 신의 개입을 고마워하든 뭐 성가 같은 거 되겠죠. 찬송가 같은 거. transmission of cultural heritage in the telling of story, 그리고 어떤 문화적 헤리티지, 유산을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로 전달하는 거, 뭐 이런 걸 통해서는 뭐 이런 여러 기법으로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삶에서 음악은 기능을 하고 있죠.
하물며 음악도 이렇게 다양성을 갖고 있는데 영어는 다양성이 아예 말살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과학적인 사실을 꼭 알아봐야 돼요. 바로 전문가들은 인정하는 것은 인간이 알고 있는, 과학자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그 당시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뭔가가 있다. 근데 이것은 희한하게도 그렇게 노출이 적은데도 어떻게 재창조하고 새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미 wired, 연결돼 있었던 거죠, 뇌는. pre-adapted, 이미 그 전에 적응돼 있었던 거죠, 언어에. 들리는 소리에 이미 적응돼 있던 거예요. 이건 가지고 태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언어를 한다는 이 영어는 정답을 모르면서 강사들이 그냥 이 방법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거는 분명 잘못된 거란 거죠. 모르면 그들은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만약에 단어 암기나 문법이나 구문 독해나 원어민 발음, 현지 영어 표현이나 패턴 학습한다면 그들은 영어 학습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언어가 어떻게 학습되는지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과거에 있었던 거 무한 반복하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인 거죠. 그런 면에서도 좀 다양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마저도 없다면 그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까지 나온 영어 학습, 언어 습득에 대한 연구가 를 기초로 강의를 개발하는 게 아무래도 가장 좋은 상식적인 방법이겠죠.